사랑합니다, 보배님. 이제 그만 괜찮습니다. 이젠 쉬어가도 됩니다. 부산 해운대 한 카페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80살 넘은 어르신들이 집안일 안 했다고 죄송해하지 않고, 자신 말 안 들었다고 미안해하지 않고, 그냥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웃고 계시거든요. 도대체 이분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특별한 비결이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마음의 평화를 찾는 비밀이라도 아는 걸까요? 혹시 완벽하지 않아도 행복한 방법을 터득한 걸까요? 석 달간 이 카페를 관찰해 본 결과 놀라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 철학도, 대단한 깨달음도, 어려운 수행도 아니었습니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바로 7가지 해방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이 비밀을 확인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여유로운 시니어 200명을 만나봤습니다. 놀랍게도 모두 동일한 마음가짐이 있었어요. 60살부터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한 이 작은 해방들이 10년에서 20년 후 완전히 다른 삶을 만들어낸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지금부터 그 7가지 해방의 비밀을 하나씩 공개합니다. 받아들이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면 3개월 후엔 친구들이 요즘 많이 편해 보이신다고 말할 겁니다. 취재 중 만난 김순덕 할머니는 3년 전만 해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셨습니다. 이불은 반드시 아침에 개야 했고, 설거지는 식사 후 바로바로.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으셨죠. 지금은 다릅니다. 청소는 일주일에 2~3번. 이불은 개고 싶을 때만. 설거지는 저녁에 한꺼번에. 그냥 편한 대로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적 있으시죠? 집이 조금만 어수선해도 마음이 불편하시고, 남들이 뭐라고 할까 봐 계속 정리하고 닦고, 완벽한 집을 만들려고 애쓰시는 마음. 하지만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스탠포드대 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청소 강박을 가진 65살 이상 노인의 스트레스 호르몬이 일반인보다 40% 높다고 합니다. 반면 적당한 어수선함을 받아들인 그룹은 삶의 만족도가 55% 향상되었다고 해요. 집은 살기 위한 공간이지 전시하기 위한 곳이 아니거든요. 조금 어수선해도, 먼지가 좀 있어도, 이불이 개지 않아도, 그 집에서 편안하게 사시는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청소는 하고 싶을 때, 정리는 필요할 때, 설거지는 편할 때, 완벽하지 않아도 충분히 깨끗하거든요. 공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몸을 쉬게 하는 곳이요. 마음은 정신을 쉬게 하는 곳이야. 집안일에 쫓기시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가 더 소중하다는 뜻이죠. 처음엔 죄책감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뭔가 게으른 것 같아서 불안해지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김순덕 할머니도 처음엔 그러셨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 시간에 산책도 하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훨씬 행복하다고 말씀하세요. 3개월 후엔 분명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아침에 여유롭게 일어나기. 하루 종일 쫓기지 않기. 집에서 진짜 쉬는 기분 느끼기. 그리고 1년 후엔 거울 속 당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대전의 박영자 할머니는 평생 자식들 눈치를 보며 사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온 가족 음식을 혼자 준비하시고, 자식들이 원하는 반찬을 미리미리 해서 냉동실에 채워두시고, 용돈도 부족할까 봐 계속 챙겨주셨죠. 지금은 명절 음식을 간단하게만 하세요. 반찬은 자식들이 해 먹으라고 하시고, 용돈은 여유 있을 때만 주신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식들이 실망할까 봐 계속 챙겨주시고, 며느리 눈치 보며 이것저것 해주시고, 손자들 위해서라며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시고,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하버드대 가족심리학과 20년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돌봄을 받은 성인 자녀의 자립성은 평균 30% 낮고,
반면 적절한 거리두기를 한 가정의 가족 만족도는 60% 높다고 합니다. 건강한 경계가 더 좋은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주셨거든요. 자식 키우느라, 가정 꾸리느라 50년 넘게 애쓰셨잖아요. 이제는 자식들이 스스로 할 차례예요. 맹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되 의존하게 하지 말고, 자식은 부모를 공경하되 짐이 되지 말라. 적절한 거리가 진정한 사랑이라는 뜻이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명절 음식은 몇 가지만, 반찬은 부탁받을 때만, 용돈은 내가 여유로울 때만. 자식들 비위 맞추려 애쓰지 마세요. 처음엔 미안한 마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아서 속상하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엄마가 예전만 못하네 라고 말한다면, 그래. 이제 늙었으니까 라고 당당하게 대답하세요. 평생 애쓴 당신에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6개월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명절이 두렵지 않기. 자식들과 편한 관계 되기. 내 시간이 소중하다는 걸 깨닫기. 그리고 1년 후엔 자식들이 오히려 당신을 더 존중하게 될 겁니다. 인천의 이창호 할아버지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며 계속 자책하셨습니다. 무거운 쌀포대 못 든다고 한숨 쉬시고, 예전처럼 빨리 못 걷는다고 속상해하시고, 기억이 가끔 안 난다고 우울해하셨죠. 지금은 그냥 받아들이세요. 무거운 건 누군가에게 부탁하시고, 천천히 걸으시면서 주변 구경하시고, 기억 안 나는 건 그냥 웃어넘기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속상하시고, 젊었을 때처럼 못한다고 자책하시고, 나이 탓이라며 체념하시는 마음. 하지만 그건 당연한 겁니다. UCLA 노화연구소 30년 추적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신체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노인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45% 낮고, 삶의 질은 50% 높다고 합니다. 일은 넘게 쓰신 몸이 예전 같을 리 없잖아요. 50년 넘게 일하신 손이 힘이 있을 리 없고요. 수많은 기억을 담은 내가 가끔 헷갈리는 것도 자연스러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을 해내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자식 키우시고, 일하시고, 집안 꾸리시고, 그 모든 걸 해내신 당신의 몸과 마음을 고마워하세요. 세네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는 지혜의 면류관이요. 몸의 약함은 마음의 강함으로 보상된다. 젊은 힘은 잃었을지 몰라도 그 대신 깊은 지혜를 얻으신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거 못 들어도 괜찮다. 예전보다 느려도 괜찮다. 가끔 깜빡해도 괜찮다. 그래도 당신은 충분히 멋진 사람이거든요. 처음엔 서글픈 마음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쓸모없어진 것 같아서 슬퍼지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가치는 몸의 능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석 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내 몸을 미워하지 않기. 나이 드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지금의 나도 괜찮다는 마음 갖기. 그리고 1년 후엔 젊은 사람들이 당신의 여유로운 모습을 부러워하게 될 겁니다. 서울의 김미경 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새로운 것들을 다 배우려고 애쓰셨습니다. 스마트폰 완벽하게 쓰려고 강의도 들으시고, 컴퓨터도 배우시고, 젊은 사람들 따라가려고 무리하셨죠. 지금은 꼭 필요한 것만 배우세요. 전화 받고 걸기, 사진 찍기, 간단한 메시지 보내기.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부담 있으시죠? 새로운 기계들 나올 때마다 뒤처지는 것 같으시고, 젊은 사람들처럼 척척 못해서 답답하시고, 배워야 할 게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으시고, 이제 그만 부담 가지셔도 됩니다. MIT 기술심리학과 연구에 따르면, 과도
과도한 기술 학습 스트레스를 받는 시니어의 인지 능력이 오히려 20% 저하되었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배운 그룹은 학습 만족도가 70% 향상되었다고 해요. 모든 걸 다 아실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하고 싶은 것만, 재미있는 것만 배우시면 됩니다. 젊은 사람들 속도에 맞춰 가실 필요 없거든요. 당신은 이미 인생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터득하신 분이에요. 새로운 기계 하나 못 쓴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지식은 한계가 있지만 상상력은 무한하다. 새로운 지식을 못 배워도 당신이 가진 상상력과 경험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관심 있는 것만 배우기. 어려우면 과감히 포기하기. 젊은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기. 내가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처음엔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능해진 것 같아서 속상하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만의 속도가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4개월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 사라지기. 내가 아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 생기기. 배움이 즐거워지기. 그리고 1년 후엔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산의 최정순 할머니는 2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바쁘게 사셨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할 일을 빼곡히 적어 놓으시고, 쉬는 걸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시고, 하루 종일 움직이지 않으시면 불안해하셨죠. 지금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시는 날도 있어요. 소파에 앉아서 창밖만 바라보기도 하시고, TV 보시다가 그냥 주무시기도 하시고, 별일 없는 하루를 즐기신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쉬고 계시면 왠지 죄책감 드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시간 낭비 같으시고, 계속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 이제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존스 홉킨스 의대 스트레스 연구소 15년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휴식을 취하는 65살 이상 노인의 뇌 기능이 또래보다 30% 높게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무리한 활동보다 적당한 여유가 오히려 건강에 좋다는 거죠. 평생 바쁘게 사셨잖아요. 자식 키우느라, 일하느라, 살림하느라, 쉴 틈 없이 달려오셨잖아요. 이제는 정말로 쉬셔도 되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바쁘게 사시지 않아도 괜찮거든요. 노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의자연이야말로 최고의 지혜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진정한 삶이다. 바쁘게 무언가를 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완전한 거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에 1시간은 아무것도 안 하기. 멍하니 계셔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쉬시는 걸 당연한 권리라고 받아들이기. 처음엔 게으른 것 같아서 불편하셔도 괜찮습니다. 죄책감이 드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에게는 쉴 자격이 충분히 있거든요. 2달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쉬는 시간이 편안해지기. 죄책감 없이 여유 즐기기. 내 시간의 주인이 된 기분 느끼기. 그리고 1년 후엔 진정한 평화를 아시게 될 겁니다. 광주의 박철수 할아버지는 작년까지만 해도 완벽한 할아버지가 되려고 애쓰셨습니다. 손자 돌보실 때는 실수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웃고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화내거나 짜증내시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누르셨죠. 지금은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피곤하시면 피곤하다고 말씀하시고, 손자가 말 안 들으면 적당히 혼내기도 하시고, 완벽하지 않은 할아버지지만 더 진짜 같다고 가족들이 좋아한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부담 있으시죠? 손자 앞에서는 항상 좋은 모습만 보여야 할 것 같으시고, 며느리나 사위 앞에서는 완벽한 시부모여야 할 것 같으시고,
실수하시거나 기분 나쁜 모습 보이시면 안 될 것 같으시고, 이제 그런 부담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예일대 가족관계학과 10년 연구에 따르면,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하시는 조부모와 생활한 손자녀의 정서지능이 평균보다 40% 높다고 합니다. 완벽한 어른보다 진짜 감정을 보여주시는 어른이 더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거죠. 완벽한 할머니, 완벽한 할아버지는 없어요. 그냥 인간다운 할머니, 할아버지가 더 좋은 거거든요. 가끔 실수하시고, 기분 안 좋으실 때도 있고, 그런 모습이 더 진짜거든요. 손자들도 완벽한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진짜 마음을 보여주시는 분을 더 좋아해요.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시는 게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거든요. 랄프 에머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성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다. 가면을 쓴 완벽함보다 솔직한 불완전함이 더 소중하다. 완벽한 모습보다 진짜 당신이 더 사랑받을 만하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피곤하시면 피곤하다고 말하기. 기분 안 좋으시면 표현하기. 완벽하려 애쓰지 마시고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기. 처음엔 나쁜 할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미안하셔도 괜찮습니다. 실망시킨 것 같아서 속상하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진짜 당신이 더 소중하거든요. 석 달 후엔 이런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가족들과 더 편한 관계 되기.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움. 진짜 내 모습으로 사랑받는 기쁨. 그리고 1년 후엔 손자들이 할아버지의 솔직함을 더 좋아하게 될 겁니다. 울산의 이예숙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싫은 부탁도 거절 못하시고, 기분 나쁜 소리도 참고 들어주시고, 자기 기분은 뒷전으로 미루시며 남들만 챙기셨죠. 지금은 싫은 건 싫다고 말씀하세요. 부탁받기 싫으시면 거절하시고, 기분 나쁜 소리 들으시면 자리를 피하시고, 내 마음이 편한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쁜 사람 될까 봐 모든 부탁 들어주시고, 미움받을까 봐 싫은 소리도 참으시고,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시고, 이제 그런 강박에서 벗어나셔도 됩니다. 컬럼비아대 심리학과 25년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거절과 경계 설정을 하시는 노인의 정신건강 지수가 평균보다 60% 높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친절보다 솔직한 소통이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든다는 거죠. 평생 착하게 사셨잖아요. 남들 챙기느라, 희생하느라, 참고 또 참으시며 살아오셨잖아요. 이제는 당신 마음을 먼저 챙기셔도 되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실 필요 없어요. 싫은 건 싫다고 말씀하셔도 되고, 부탁 거절하셔도 되거든요. 당신의 평화가 더 소중해요. 간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온화함 속에 강함이 있고, 침묵 속에 진실이 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할 수는 없지만 자신에게는 정직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마시고 자신에게 정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싫은 부탁은 정중히 거절하기. 기분 나쁜 상황에서는 피하기. 내 마음이 편한 선택하기. 착한 사람보다 진짜 나로 사시기. 처음엔 이기적인 것 같아서 불안하셔도 괜찮습니다. 미움받을 것 같아서 두려우셔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당신의 마음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4개월 후엔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스트레스 확실히 줄어들기. 진짜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 유지하기.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자신감 생기기. 그리고 1년 후엔 진정한 자유를 맛보시게 될 겁니다. 보배님.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7가지 해방의 비밀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는 해방들, 집안일에서 해방, 자식 눈치에서 해방, 몸의 변화 자책에서 해방, 새로운 것 배우기 강박에서 해방,
편안해도 되는 해방들, 바쁘게 살기에서 해방. 완벽한 모습에서 해방. 착한 사람 강박에서 해방. 혹시 7개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싶으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단 하나만 해방시켜 보세요. 그 하나가 자연스러워지시면 두 번째 해방을, 두 번째가 편해지시면 세 번째 해방을 천천히 하나씩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해운대 카페 어르신들도 처음엔 하나씩 시작하셨거든요. 2년, 3년이 흘러서 지금의 여유로운 모습이 되신 거예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내려놓으시는 게 아닙니다. 가끔 다시 애쓰고 싶어지셔도 괜찮아요. 완벽하지 못해서 속상해하셔도 괜찮아요. 처음엔 죄책감이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다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실패가 아니라 연습이에요.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많은 것을 해내신 분들입니다.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시고, 가족을 위해 희생하시고, 책임을 다하시며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쉬어가신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순에 이르러서는 귀가 순해졌고, 이른에 이르러서는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라는 뜻이거든요. 60살이든 70살이든 80살이든 편안해지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3개월 후 친구들이 요즘 많이 편해 보이신다고 말할 그날을 상상해보세요. 6개월 후엔 가족들이 당신의 여유로운 모습을 부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1년 후엔 거울 속에서 진짜 평화로운 얼굴을 하신 자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이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글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혼자보다는 함께 내려놓으실 때 더 쉽고 더 자유로우실 수 있으니까요. 보배님들의 평화롭고 편안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만 애쓰셔도 됩니다. 보배님.